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이번에는 가죽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죽 공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쉽게 구매를 하실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가죽 제품도 워낙에 다양하게 나오죠.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천연 가죽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저게 천연 가죽이 맞나? 라고 하는 생각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요즘 들어서는 옛날처럼 뭐 인조가죽, 천연가죽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이제 쓰이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PU 가죽도 있을 거고요. 뭐 비건 가죽, 라미네이팅 가죽, 뭐 PVC 가죽, 뭐 하여튼 엄청 다양하게 많아요. 천연 가죽은 종류가 하나인데 그 외에 인조 가죽을 지칭하는 그 세부 분류가 정말 많아진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PU 가죽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선 제가 가죽을 몇 개 좀 준비를 해왔어요. 보면 이 위에서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페링거라고 하는 독일 테너리의 슈렁큰 카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천연 가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누가 봐도 천연 가죽이죠. 원피 도축을 하고 나서부터 방부 처리를 하고 그 외에 슈렁크 작업도 하고 뭐 염색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가죽의 표면부터 그 밑에까지 그대로 써서 만든 가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내추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가죽 같은 경우에 물론 두께가 이것도 꽤나 두껍긴 하지만 원래 거는 더 두껍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두께로 하고 나서 남은 것을 스플릿이라고 영어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산업 용어로 독고라고도 많이 하는데, 정식 명칭은 상가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죽 같은 경우는 이것도 샘플로 제가 가져왔는데, 이제 푸에블로의 이태리 테너리의 푸에블로 상가죽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도 천연 가죽의 범주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이것 같은 경우는 이 표면, 이 그레인을 그대로 살려서 썼기 때문에 이 표면의 조직이나 이런 게 정말 치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스플릿 같은 경우는 이 표면 조직이 치밀한 부분을 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오래 쓰면 뭐 토코놀 처리나 여러 가지 처리를 한다 한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풀이 일어나고 내구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상가죽, 스플릿 같은 경우는 별도의 처리를 해서 만드는데, 대표적인 게 스웨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표면을 스웨이드 처리를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스웨이드 처리 말고 다른 처리를 해서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위에 다른 뭔가를 도포해서 코팅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PU 가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 들고 온 이 두 가죽이 PU 가죽이에요. 모양이나 그런 걸로 봐서는 천연 가죽이 맞죠. 왜냐면 베이스가 이 스플릿 상가죽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위에 뭔가 별도로 코팅을 하거나 뭔가 도포를 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폴리우레탄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폴리우레탄도 PU 가죽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폴리우레탄도 보면 이런 식으로 이 스플릿, 상가죽을 베이스로 만든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밑에 베이스부터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낸 그런 인조 가죽, PU 가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네. 정확히는 여기까지는 천연 가죽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들고는 이 흰색 같은 경우는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죠. 기본적으로 인조가죽 같은 경우는 저희 천이나 그런 것이 나오는 것처럼 롤 단위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폭이 비슷하게 돼 있고 이제 쭉 찍혀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자연스러운 이런 커팅이 아닌 거죠. 당연히 이걸 보시면 이쪽 한쪽이 완전 일자예요. 깔끔히 일자고, 네, 무슨 보강이나 이제 그런 것들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당연히 인공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로스가 제일 좋고 효율도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길쭉하게 생긴 것 같은 경우는 그냥 100% 인조가죽이라고 보시면 돼요. 천연가죽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가죽을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모양이 이쪽은 좀 쓴 쪽이고요. 이런 끝단이나 이런 쪽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약간 자연스러운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연 가죽의 기준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찾아봤던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기준을 정립해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기준을 정립하는 거죠. 국가기술표준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죽제품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가죽제품이나 그런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정해놨고 그 안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즉 천연가죽, 인조가죽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정의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어느 누구나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항목을 보면 천연 가죽에 대해서 이리저리 쭉 이제 상세하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 천연 가죽의 범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풀그레인 이 가죽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스플릿 상가죽이라고 불리우는 이 밑가죽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가죽을 베이스로 위에 필름이나 뭐 폴리우레탄이나 이런 것들을 씌운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천연 가죽의 범주 안에. 그런데 다만 이렇게 뭔가 위쪽에 막이 씌워져 있는 뭔가를 추가로 덮어 놓은 것에는 제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색상의 구현 또는 방수의 목적으로 수지를 가죽 표면에 도포, 라미네이팅을 했을 경우 그 두께가 0.15mm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위에 뭔가 씌워 놓은 게 0.15mm 두께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거는 인조 가죽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0.15mm가 얼마나 얇은 두께냐면 제가 지갑이나 이런 거 만들 때 보면 이 폴리에스터 천 쓰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 정말 얇거든요. 이 두께가 0.15mm입니다. 이 두께가. 즉 이 두께 이상이 이 위에 씌워지게 되면 그거는 천연 가죽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인조 가죽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나라에서 정한 기준으로는 표준상으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PU 가죽, 특히 이런 정말 이제 천연 가죽으로 분류되는 이런 것들 빼고 이 중간 다리에 섞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도 이 상품이나 그런 설명란에 천연 가죽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더불어서 이런 가죽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에서 이 영상을 만든 거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PU 가죽인데 이 스플릿, 상가죽을 베이스로 만든 것 그 외에 정말 이 인조 가죽처럼 롤 단위로 뽑아가지고 만들어낸 그 PU 가죽에 대해서도 구분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희가 어찌됐든 원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더 천연 가죽에 가까운 것을 쓰는 게 좋은 거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걸 생각하면 이런 인조 가죽보다는 조금 더 천연 가죽에 근접해 있는 이런 것들을 써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중에 구매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가죽 공예를 하는 게 아니라 가죽 제품을 그냥 쓰는 입장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매자한테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죽에 대해서 정말 이제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정말 저희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천연 가죽 그리고 인조 가죽 그 사이에서 뭔가 끼어서 제한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 가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나 그런 것들은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피드백으로 영상을 다시 한번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가죽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간단한 주제로 먼저 잠깐씩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